네, 박 기자. 뭐 한 달에 한 번이 아쉬운데 박 기자는 적절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협상이 진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 오늘은 1조 거부로 좀 많이 알려진 이민주 회장이나 네. 아니면 또 주식시장에서 거액으로 매매해서 좀 고수익을 내시는 그 슈퍼개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슈퍼개미가 뭐 주식을 샀다. 그럼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큰 손들, 뭐 수백억, 수천억, 뭐 아까 이민주 회장처럼 뭐 이런 큰 돈을 움직이는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분들이 중소형주를 샀다 이러면 이제 영향력이 좀 절대적이죠. 사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이민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저 에이티넘 파트너스 이게 상장사죠 여기는. 예, 거기는 상장사죠. 예, 또 벤처캐피탈인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 통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해서 지분 공시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기업들에 일단 투자를 했는지 먼저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민주 회장의 경우에 이제 또 개인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 대주주로 있는 에이티넘 파트너스나 에이티넘 뭐 인베스트먼트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투자 방식도 유상증자를 통한 이제 신주 인수에서부터 그 신주 인수권 부사채나 아니면 구주 인수 등 이제 좀 다양합니다. 그 최근에는 서울제약이 있었고 투자한 곳이 서울제약이 있었고 서울제약. 예, 이외에도 그 비상교육이나 JYP 엔터테인먼트, 라이브플렉스, 심텍, 디케이락, ITX 시큐리티, 인포뱅크, 네페스 신소재 등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잘된 투자도 있었는데 네. 또 CNS 테크놀로지나 그 SBM 등 문제가 됐었던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엄청 많군요. 네, 엄청 많습니다. 워낙 이 운영하는 돈이 많다 네. 보니까 이런 코스닥 중소형주들에게 이렇게 뭐 5%만 넘으면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쏙쏙들이 이렇게 이게 5% 넘은 것들만 지금 거의. 안 넘는 회사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하니까 부럽다니까요. 참 부럽습니다. 자, 투자하는 기업들의 주가, 아까 뭐 좀 주가가 안 좋았다 이런 기업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장에는 이민주 효과 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이민주 효과라고 있죠. 네. 그 이민주 효과라는 말 통상 주가가 우상향할 때 그런 많이 올랐다. 네, 의미를 좀 부여를 하는데요. 그 이민주 회장이 투자한다 혹은 에이티넘이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면은 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 2, 3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이 회장이나 에이티넘의 투자 발표가 난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제약에서 진행한 제3자 회종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었는데요. 네. 이것은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운영 중인 에이티넘 페나시아 조합으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당시 서울제약은 장마감 후에 해당 공시를 냈었는데요. 살펴보니까 그 다음 날에 서울제약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근데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JYP 엔터의 경우에 작년 11월에 이 회장과 에이티넘으로부터 60억 원의 60억 원 규모의 BW 신주 투자를 받았는데요. 해당 공시 당일에는 JYP 주가는 상한가로 시작을 해서 약보합까지 떨어졌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상교육의 경우에도 이민주 회장이 직접 40억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 공시도 장마감 이후에 나왔는데 다음날 장중 7%까지 올랐지만은 종가로는 5%로 좀 밀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야, 참 우리가 그림으로도 확인을 했지만 하나의 거대한 펀드 같아요, 그죠? 네, 그죠. 거대한 펀드네요, 사실. 돈이 워낙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조 규모의 주식형 펀드가 많지 않아요, 국내에도. 그렇죠. 근데 이분은 개인과 또 에이티넘 파트너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그다음 페나시아 조합. 이런 조합까지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돈은 더 많다. 한번 투자하면 50억, 60억, 70억 참. 네, 근데 큰 펀드다. 이민주 회장 개인 돈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벤처캐피탈 조합 같은 경우에는 모태펀드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구원 그런 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는. 네. 자, 이민주 효과가 이전망하지 못하다.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새로운 일이니까 좀 이제 많이 이제 호감을 갖는데 네. 이게 좀 지나면은 좀 무뎌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좀 그런 거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때요? 예, 그 과거에는 이 회장이 투자했다는 소식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치솟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최근에는 이 회장이 투자한 기업의 숫자가 좀 적지가 않고 많은 편이고 투자 성적이 들쑥날쑥한 탓에 그 위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투자 업종만 보더라도 그 IT와 제조업에서부터 방금 말한 JYP 엔터처럼 엔터주 그리고 교육주 등 다양한 업종에 전방위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또 영향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나름대로 룰은 있겠지만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따지면 일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고요. 그냥 여기저기 5만 업종과 5만 가지 기업들의 다 투자자 이렇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투자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SBM이나 CNS 테크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횡령 배임 문제까지 맞아요. 터지기도 했었고요. 물론 두 회사 모두 우량한 회사로 정평이 나 있긴 했었지만은 이 회장의 투자 문제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좀 잘못된 투자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은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주 회장처럼 어마어마하게 실력이 있다, 네. 경험도 풍부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분들도 이렇게 지뢰밭을 밟을 수도 있다. 그렇죠. 얼마나 투자의 세계가 어렵고 험난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최근 투자한 것 중 좀 알려진 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곧 상장할 업체인데요. 오, 이민주 회장의 그 자산을 관리하는 에이티너 파트너스가 네. 코스닥 시장의 상장을 눈앞에 둔 파이오링크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이오링크. 예. 네. 파이오링크는 국내에서 ADC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인데 ADC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조정하는 서버에 걸리는 부하를 분산시키는 기능과 보안상의 그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걸러내는 조정 장치를 뜻합니다. 이거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ADC. 예. 에이티넘의 투자 소식이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 예측이 큰 흔행을 거뒀습니다. 아하. 경쟁률만 하더라도 334.7대 1로 집계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요즘. 어마어마하네요, 예. 진짜. 에이티넘은 올 초 파이오링크 지분 8만 주를 매입하며 첫 투자를 집행했는데요. 계속 늘렸군요. 예. 에이티넘은 파이오링크가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도 현대기술투자 등 다른 벤처 캐피탈이 보유한 지분 중에서 1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두 차례 투자를 통해서 에이티넘은 파이오링크 지분 18만 주를 보유 중이며 그 매입가는 약 12,000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그러니까 금액만으로 따지면 21억 원 수준인데요. 그 에이티넘의 매입가는 최종 공모가인 1,500원보다 약 14%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야, 그 정도로 회사의 가치를 높게 봤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민주 회장 같은 분들은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좀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막 들어와서 유통되는 주식을 사기보다는 이렇게 좀 상장되기 전에 기업들을 그래서 그런 좀 일도 이렇게 많이 하죠. 많이 좀 이렇게 네. 발굴도 하고 네. 지원도 해주고 그 나중에 상장하면 좀 차익도 없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 네.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 회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큰손 슈퍼개미로 통하는 이제 거부들이 좀 적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어떤 분들이 더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대표적으로는 이제 주식농부로 알려진 박영옥 그 스마트인컴 대표가 있습니다. 박영욱 대표. 네, 네. 박 대표의 경우에 어떤 종목으로 매매하는지 그 이민주 회장만큼이나 기자뿐만이 아니라 야, 그 투자자들한테 관심거리죠. 맞습니다. 어제 박 대표가 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대동공업의 주식 4만 주를 추가 매입했었는데요. 네. 금액으로 따지면 2억 6천만 원어치입니다. 그 대동공업에 대한 지분율 지분율만 하더라도 15.94%에 달하고요. 그 박 대표가 대동공업을 첫 매입한 시기가 2006년 6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7년째 투자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 대동공업의 주가는 박 대표가 첫 투자한 시점부터 단순 비교로 해서 3배 정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장기 투자는 투자자에게 좀 기강이 될 만한데요. 그 기업 입장에서도 동반자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실제로 적대적 인수합병 이슈를 불러일으켜 단기 시색 차익을 취하려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슈퍼개미에서 슈퍼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있다는 게 관련 업계 평입니다. 네, 참, 박 기자가 얘기한 대로, 7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지분율이 16%에 육박하고, 사실은 이제 일반 그 소액 투자자들이 따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어려운 방식의 투자이고,
또 이분들의 투자가 정답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죠.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스타일과 투자 철학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분이 많지 않죠. 많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이 대동공업뿐만 아니라 그 박영욱 우리 주식농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태평양물산을 왕창 계속 샀다가 네. 또 왕창 팔았어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상당한 큰 금액을 차익 실현했다 해가지고 기사가 많이 나기도 했었는데 뭐 좋은 일화일 수도 있고 예. 또 뒤늦게 박영욱 씨가 계속 지분을 늘리는구나 보고 뛰어들어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린 조금 거죠. 예. 물릴 수도 있죠. 몰라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예, 그 박영욱 대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동호업 외에도 이제 태평양물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5월에 박 대표가 태평양물산 주식 일부를 처분해서 125억 원을 회수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 박 대표는 수차례 태평양물산을 방문해서 최대 주주 임석원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유유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건의도 했었고 해외 생산 거점 효율화 작업을 제안하는 등 주주로서의 목소리도 충분히 낸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네. 그 이 회사의 매출은 2010년에 3천억 원 규모에서 2년 만에 2012년에 5천억 원대로 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당기 순이익 역시 90억 원 흑자로 돌아섰고요. 그 영향이 좀 있었다고 좀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만 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는 4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액면물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서 회사 측에서도 박 대표를 경영 파트너로 대접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지난해 태평양물산이 150억 원 규모의 BW 발행하면서 네. 신주인수권 즉 그 워런티 일부를 임석원 대표뿐만이 아니라 박영욱 대표에게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경영 파트너로서 같이 동반자로서 네. 가자 이런 식으로 좀 그렇습니다. 의미에서 좀 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태평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까 박 기자가 얘기한 대로 회사 측에서 이 박영욱 대표 같은 분은 이제 워낙 지분도 많고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조언도 많이 하고요. 재언도 예.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로 인정을 네. 이제 실제로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뭐 매출이 쭉쭉 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워낙 지금 당장은 레버리지를 키워서 이제 지금 장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빚을 이제 그렇게 차입을 알겠습니다. 해다가 그 거위터 같은 걸 사다가 이제 하는 터라 작년 올해 지금 현금 흐름 같은 거는 네.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200억, 300억 정도의 그 마이너스 현금 흐름, 영업 현금 흐름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가 이런 그 주가가 오르니까 많이 좀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회사 측에서는 나중에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매출을 확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수익성이 좋아지면은 나중에 이익도 확 는다. 네. 뭐 이렇게 이제 현금 흐름도 확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한 거는 지금 당장의 영업 현금 흐름은 매우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네, 박영욱 대표가 뭐 샀으니까 나도 사고 팔았으니까 뭐 멘붕이 빠지고 뭐 이런 거는 정말 하지 말자라는 게 저희들의 이제 그렇죠. 초주일관한 일관된 얘기입니다. 자, 박 대표의 그 또 다른 포트폴리오 이야기도 한번 좀 해주시죠. 네. 그 대동공업과 그 태평양물산 외에 네. 조광피역 그리고 또 참존레저 굉장히 유명하죠. 자전거 회사. 네. SPG, 와토스 코리아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들 종목은 모두 박 대표가 지분율 5%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 공시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확인되지 않는 5% 이하의 주식까지 합치면 평가액만 거의 뭐 1,000억 원에 이른다고 증권가에는 좀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박 대표는 느리지만은 행복한 투자라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지금까지 얘기한 네. 그 주식 농부란 별칭도 그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려서 과실을 기다린다는 의미죠. 농부의 심정 좋습니다. 네, 농부의 심정이죠.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동공업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 1998년 4,500만 원 돈으로 그 500억 이상 지금 말씀드린 건 그 박영욱 대표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요. 1998년에 그 4,500만 원의 돈으로 시작을 해서 5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일군 것으로 좀 유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박 대표도 저 외환위기 터지고 그래가지고 매우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랬다고 어려웠겠죠. 하는데 그 뚝심 하나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부단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지금은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투자 회사와는 좀 파트너
그 관계를 그렇죠. 설정해가면서 네. 정말 오래 가는 거죠. 몇 년째.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좀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바꿔라 압력도 놓고 뭐 이렇게 조언도 하고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참 하나의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그 투자의 어떤 하나의 그 스타일을 정립한 정형화한 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하이트론 이 주요 주주 중에서는 나는 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분이 있다고요. 네, 그런 슈퍼개미도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분이신데요. 그렇죠.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슈퍼개미로 알려진 한세희 씨란 분인데요. 한세희 씨. 예, 한세희 씨는 지난 19일에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하이트론 지분 3.14%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한세희 씨가 보유한 하이트론 지분만 하더라도 24.05%가 됐습니다. 그 하이트론의 최대 주주 및 그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24.08%보다 0.03% 좀 많은 수치인데요. 아니, 적은 수치인데요. 그 한세희 씨는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분명히 하면서도 경영권 분쟁을 할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에게 추경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 한세희 씨가 처음 하이트론을 매입한 시기는 2011년 4월로 현재 2년 3개월째 투자하고 있는 주식인데요. 이거는 그 한세희 씨는 2010년에 쌍용 머티리얼에 30억 원가량을 투자해서 약 2년 만에 3배 가까운 수익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쌍용 머티리얼 주식 10만 주를 현금화하면서 약 그 2억 7천만 원 정도의 가치였는데요. 이를 쌍용 머티리얼 직원들에게 나눠준 일화도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아주 훈훈하네요. 직원 1인당 평균 357주씩 받아간 셈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주주가 있는 상장사의 직원들은 또 얼마나 또 좋을까요? 좋죠. 공짜로 생기는 건데. 네, 하이트론 주가 최근에 좀 견조하게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올 들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 박 기자. 무조건 그 슈퍼개미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일반 소액 투자자들도 따라한다. 이건 좀 금물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세희 씨도 이제 추경 매매를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개인 투자자가 특정 종목을 그 지분을 대거 매수하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경영권 분쟁을 암시하는 공시를 통해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단기 차익에 나섰던 경우도 먹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먹튀 사례가 그렇죠. 가끔 있어요. 네,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경영권 분쟁이나 이슈 때문에 벌떼처럼 이제 또 달려들어서 급하게 주식을 매입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주위에도 또 이렇게 종종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코스닥이나 코스피 소형사 등을 대상으로 대거 지분을 그 매입해서 왜냐하면 그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이게 지분 경쟁을 좀 할 수 있는 구도가 되는 경우에는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 이들은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또 명분을 또 내세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회사 측을 좀 어렵게 한 다음에 그 뒤에서는 거래를 또 회사 측에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도 또 왕왕 발생합니다. 그 의결권을 위임받은 한 소액주주 대표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회계장부 열람권을 요구한 다음에 그 정작 장부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회사 측에 들어보면. 그러니까 뒤로는 자신의 보유 지분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회사 측이 좀 사달라는 그런 요구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슈퍼개미가 아니라 배드개미입니다. 배드개미 진짜. 오, 배드개미. 나쁜 개미. 그렇죠. 오, 배드개미. 이 새로운 기사 신조어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배드개미. 그 배걸 요새 그런 거. 그렇죠. 노래도 나오고. 이효리 씨가 부르는. 알겠습니다. 자, 박 기자 얘기 뭐 따로 정리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좀 좋은 얘기였는데 사실은 이제 사회에 유명한 인사들, 그다음에 또 큰 돈을 운용하는 이 거부들이 주식을 산다. 어떤 종목 사냐? 여기다만 관심 가지고 따라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출발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판단을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분들의 생각, 이 머릿속에는 어떤 그 투자 철학을 이제 투자 철학이 담겨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부단히 한번 좀 옆에서 이렇게 배워보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뭐 공시한 거 보고 막 따라한다든가 아니면 막 전화해가지고 막 요새 무슨 주식 사십니까? 이런 거는 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물립니다. 그럼. 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그 강가로 우리가 말을 끌고 갈 수는 네. 있지만, 네. 물을 결국 먹는 거는 투자자 본인이고, 그렇죠. 말 자신인 거죠. 네. 말 자신? 네. 말이 좀 애매한 거죠. 네. 말 당신 자신. 네. 말이 좀 헷갈리네요. 그렇습니다.